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이런 게 있으면 좀 더 편리할 텐데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하지만 막상 찾으려면 숨겨져 있어서 찾기가 힘듭니다. 이번 시간은 막상 찾으려면 찾기가 힘든 활용성 높은 숨어있는 스마트폰들의 편리한 기능 9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잠금 화면 메시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스마트폰을 습득한 분이 스마트폰 화면이 락이 걸려 있을 경우 연락할 방법이 없죠. 자, 그럴 때 잠금 화면에 내 전화번호나 메시지를 띄워서 습득한 사람이 그걸 보고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잠금 화면이라고 나오죠. 잠금 화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 내려가시게 되면 연락처 정보라고 나와요. 이 연락처 정보를 들어가시게 되면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경우 대비해서 잠금 화면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을 표시한다고 하죠.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간단한 메시지라든지 전화번호를 같이 써주시면 습득한 사람이 훨씬 쉽게 여러분과 연락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습득한 사람이 그런 걸 다 무시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일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해놓으시면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연락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010-1234-5678 이렇게 썼어요. 자, 완료하시게 되면 스마트폰이 잠금화면 상태가 됐더라도 잠금화면에 이 내용이 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습득한 사람이 연락하기가 좀 쉬워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락을 많이들 걸어 놓으셨을 텐데요. 뭐 패턴으로 걸어 놓으신 분도 있고 페이스로 걸어 놓으신 분도 있고 여러분들 계실 텐데 스마트폰을 뭐 책상이나 이런 데 놔뒀을 경우는 모르겠는데 손에 계속 들고 있으면서 수시로 뭔가 체크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는 그때마다 계속 락 걸린 걸 풀어줘야 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잠금 화면에 가서 설정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락 들어가시게 되면 일단 현재 패턴은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신체 활동 감지라고 나오죠. 자, 기기를 지니고 있는 동안 기기가 잠금 해제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죠. 자, 여기에 들어가서 이것을 사용으로 두시게 되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 한은 이 센서가 감지를 해서 화면을 잠그지 않고 계속 바로 보이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건 정말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매번 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자, 하지만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놔뒀다거나 이렇게 딱 멈춰진 상태가 되면 바로 락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장소나 신뢰할 수 있는 기기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풀리는 건데 이거는 좀 불안하죠. 아무리 신뢰할 수 있는 장소나 기기가 있는 곳이라도 누군가 딴 사람이 혹시나 같이 있을 경우에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이 신체 활동 감지는 이용을 하시면 많이 편리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 기능인데요. 자, 여러분 영상을 찍으시다가 마음에 드는 그런 컷이 있어서 사진을 찍고자 하는데 그럴 때는 또 동영상 찍다가 또 사진으로 바꾸시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영상 찍다가도 사진을 중간중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찍어요. 자, 찍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면 아래쪽에 보면 카메라 모양이 보이죠? 이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자, 영상은 아무 상관이 없이 영상은 찍히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장면은 카메라로 찍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사진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영상도 있고 사진도 같이 찍혀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영상과 사진을 동시에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앱들을 우리가 다운을 받게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평점 및 리뷰 부분에 보시게 되면 결제 승인 때문에 취소해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평점 리뷰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결제가 취소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정기 구독이나 이런 결제 같은 것들을 중지하거나 취소를 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같은 거를 다운받거나 또는 앱을 사용하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인앱 결제에서 구독을 하거나 결제를 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럼 구독 취소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측 상단에 프로필 계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프로필 계정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결제 및 정기 결제라고 나오죠. 자,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제 수단 있고요. 정기 결제라고 나오죠. 이 정기 결제에 들어갑니다. 자, 이 정기 결제는 여러분이 지금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앱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보여주게 돼요. 자, 이거를 다시 누르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뭐 요금제라든지 결제 수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요. 언제부터 했는지도 나오고 다음 결제가 언제인지 나오죠. 자, 그 다음 제일 아래 보시면 구독 취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독 취소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용하던 이 정기 결제가 취소가 되는 거죠. 원하지 않는 정기 결제 같은 것들은 여기서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결제를 했던 여러 가지 인앱 결제라든지 앱을 구매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산 및 기록이라고 나오죠. 자, 위에 있는 정기 결제는 정기적으로 결제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현재 결제하고 있는 것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예산 및 기록은 여러분이 이 구글에 지출한 비용들을 전부 날짜별로 다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여기서 전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가끔 보면 예전에 결제를 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얘네들이 알아서 다시 살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것들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예전에 없어졌던 게 다시 살아난 경우는 반드시 취소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이 앱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글에서 일일이 이걸 다 체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결제가 돼버리면 우리가 손해겠죠. 그래서 본인이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이 내용은 금전적인 거와 직접 연관이 되는 거니까 꼭 신경 써서 관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쓰시다가 보면 자, 업무를 집중해야 되거나 또는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전화가 울리거나 알람 소리가 나거나 이렇게 되면 신경 쓰이죠. 그래서 내가 지정한 일정 시간 동안만 스마트폰에서 오는 모든 신호를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상단 알림창을 내려서 꺼낸 다음에 여기 있는 스피커 모양 버튼 있죠? 자, 이것을 누르고 기다리세요. 자, 그렇게 되면 소리 모드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울림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무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되면 메뉴 자체가 바뀌죠.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휴대폰의 모든 소리가 꺼지고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소리로 다시 변경된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무음 시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정도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시간 아니면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이 10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소리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 들어가서 설정을 바꾸고 할 필요 없이 아주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수신 전화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점 3개 메뉴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앱 사용 중 수신 전화 화면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를 들어가세요. 자, 이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앱이나 다른 작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전화가 오게 되면 이렇게 전화 화면으로 바뀌지 않고 이렇게 팝업 창으로 뜨게 됩니다. 이 팝업 창의 사이즈는 2가지 종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미니나 일반 팝업.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통화가 되면 화면이 전체 화면으로 바뀌죠. 근데 이것을 계속 이 상태로 둘 수도 있어요. 스피커폰을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앱을 쓰면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이렇게 미니 팝업이나 팝업이 나올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팝업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가 왔어요. 그죠? 자, 여기서 수신을 하게 되면 자, 어때요? 이게 그대로 남아있죠? 지금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는 통화 중에도 팝업 화면 유지를 체크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걸 체크하지 않으면 바로 여기로 바뀌게 되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팝업 화면 유지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걸어볼게요. 자, 수신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체 화면으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 통화하다가 보면 이 내소리 차단이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 화면을 잘 안 씁니다. 자, 왜냐하면 통화하다가 이 볼 부분이나 턱 부분 이런데 내소리 차단이 눌러버리면 갑자기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겪으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화면보다는 이 팝업 창이 사용하시기는 훨씬 나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전화가 수신되었을 때 상대방의 정보가 표시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자, 수신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오늘 생일 6월 10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면 거래처나 지인들한테 실수할 일이 적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 사람의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받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저런 기념일 같은 것들은 연락처에 가셔서 해당하는 사람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 옆에 우측에 있는 정보 버튼 누릅니다. 이 정보 버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편집 누르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뭐 메일이라든지 생일, 기념일 같은 것들, 그 사람에 대한 간단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두시면 이 연락처만 보고도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전화를 받았을 때 실수할 그런 수지가 훨씬 적어지겠죠. 그 다음은 탭하여 번역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해외 사이트도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번역할 일이 많은데 그럴 때는 일일이 또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하시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탭하여 번역기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번역기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역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구글 번역기라고 칩니다. 자, 그러면 구글 번역이라고 나오죠? 자, 이거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 설치하신 분들은 업데이트 꼭 해주도록 하세요.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 됐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꼭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글 번역기를 실행을 하세요.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줄 3개 메뉴를 누르신 다음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탭하여 번역이라고 나오죠. 이 탭하여 번역 들어가셔서 이거를 온 시켜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온을 시켜주게 되면 이제 어떤 거든 긁기만 하면 바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자, 남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 들어가 볼게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역 설정이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번역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구역을 설정을 해주시면 번역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번역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위에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외국 사이트에 뭐 쇼핑이라든지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들을 알고자 하실 때도 들어가셔서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구역 설정 나오죠. 이렇게 해서 구역 설정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번역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번역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위에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죠. 당연히 소리도 들어볼 수 있겠죠. Adapoi compatible with Apple Watch. 자, 그 다음에 한국어도 들어볼 수 있겠죠. 애플 워치밴드와 호환되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번역 기능은 당연히 영어를 한국어, 한국어를 영어 전부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니지만 없으면 불편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